안녕하세요. 저희는 책 읽는 모임 데모스 첫 번째 컨텐츠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먼저 저희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만남인데요.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이승택입니다. 저희는 이제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한 사이고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고 우리 조 교수님도 법학을 전공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는 헌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지는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책을 읽는 것들에 좀 더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보는 건데요. 어떠세요? 취지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독서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인기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좀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취지북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부담 없이 한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런 거 말고 부담 없이 가고 또 두 번째는 오래 가겠다. 한번 좀 계속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이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 참 좋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둘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둘이 이제 좀 즐거운 그런 책 모임으로 그래서 이름을 책 모임이라고 지었죠. 예, 그래서 좀 즐거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진지해요, 사실은요. 만나면. 그래서 좀 웃으면서 이거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저는 우리 조 교수님 예전부터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고 저한테도 여러 번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하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사실은 계속 못 해왔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시간에 한정된 부분 속에서 이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들 하고 싶은 걸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컨텐츠로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박사논문을 민주공화국으로 박사논문을 썼는데 요즘 이제 다른 또 여러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조금 민주주의를 다시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이 모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대학원 때 같이 스터디하던 그런 기분으로 저는 왔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과 만나게 되는데 민주주의 되게 중요하고 다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국내외 이제 대가들 그리고 훌륭한 저술가들 이런 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결국엔 책일 테니까 이 책을 한번 좀 직접 우리가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또 필요한 이야기들 좀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좀 알찬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0페이지 정도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봐주시는 분들도 그 책을 구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둘은 이런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 컨텐츠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은 보통은 이제 우리 강의실에서 이런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펜을 꺼내 들고 막 받아 적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컨텐츠는 그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아니면 학교에 오가는 길에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에서 이렇게 듣고 민주주의 이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고전 아니면 최근에 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저서들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콘텐츠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이걸 시시콜콜하게 내용 설명을, 책 내용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관련된 좀 배경 지식이라든가 좀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독서 이 컨텐츠의 최강자가 일당백 네. 있잖아요. 일당백 그 컨텐츠를 보면은 정작 책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느낌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책을 함께 읽어 나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읽으시면 분명히 그 후회는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그 남는 게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은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 책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정한 책을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책 이름 자체가 민주주의죠. 로버트 달이라는 분의 그 민주주의라는, 네. 영어로는 이제 온 데모크라시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오래 전부터 읽었죠, 사실은요. 전 책이 이게 세 번째 산 책이에요. 앞에 두 권은 학생들한테 빌려줬는데 아무도 안 갖다 줘가지고 결국 세 갖고 번째 싶게 하는 책이죠. 책을 사게 됐는데, 아주 쉽고 또 간략하고, 책이 좀 종이를 두꺼운 걸 써서 그렇지 전체 책 페이지도 많지가 네,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쉽게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책 저자의 의도가 그렇더라고요. 이 민주주의를 뭐 많이들 공부를 하고 친숙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좀 일종의 허무함,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도 이 책이랑은 좀 인연이 깊잖아요. 네, 저는 로봇달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이시죠. 아. 선생님이시고, 제가 사실 박사 논문 쓸 때, 저는 이제 헌법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학 영역에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다루는 사람인데, 뭐, 이 헌법학에서 다루는 이제 민주주의 이론은 뭐랄까,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끌리는 것들을 주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달 선생님의 이 민주주의 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학자가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달 선생님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경제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책들도 다 손꼽을 수 있는 저서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조금 쉽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첫 번째 민주주의에 관한 저서로 이 책을 선정하는 거에는 아주 네,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그럼 좀 이렇게 우발적으로 네.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선뜻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잘 번 읽었기 됐어요. 때문에 네. 이 부담도 별로 부담도 없고요. 좀 적고, 네. 저기 옛날에 예. 제가 정치외교학으로 박사 한 번 더 받겠다. 네, 예,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분이 이 두 번째 분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잘 말린 것 같으세요? 그럼요. 네, 뭐 그런 인연도. 박사가 한 개 있으나 두 개 있으나.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 책을 이제 읽어가는 데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독서 방법들이 각자 다 있겠지만, 저는 어떤 책이나 컨텐츠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그런 영역들에 접근할 때 먼저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그 만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로버트 달 선생님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로버트 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끝까지 선생님이라 그러시네. 저는 선생님이니까요. 야, 존경의 마음이 남다르시네요. 1915년에 태어난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고, 2014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거 한참 읽을 때만 해도 정말 원로, 노년의 학자였는데 2014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미국의 정치학자, 교육자이고,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정치적 다원주의 이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선도적인 이론가고, 1936년에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했고, 1940년도에 예일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니까
40년도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정말 옛날 분이죠. 경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군 복무 경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청동 성장이라는 군장까지 받았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986년도까지 이제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쳤고 미국 정치학회 회장까지 역임을 한 그런 분이고, 이후에 뭐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다루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스승이 되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어렸을 때는 저기였다면서요, 사회주의자였다고? 그 얘기 아세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2009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네. 한 12살 경인 것 같아요. 12살. 노먼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출마자였는데, 지금 우리 샌더스랑 비슷한 그런 사회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노먼 토머스 사회주의자였고, 그래서 이제 부두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대요. 그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을 이제 추진을 했대요. 쫓겨났대요. 그래서 더 이상 부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12살 정도니까 지금 뭐 근로기준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뭐 그랬던지 옛날 얘기를 인터뷰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달 선생님이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면 잘 사는 집 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의사는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이오와에서 아주 인구 한 1000명 정도 되는 마을의 의사였는데, 그때 알래스카가 개발되면서 알래스카에 철도를 막 놓고 있었는데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의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떴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알래스카에 가서 한번 뭐 개업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로 이주를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달 선생님은 어린 나이부터 이제 뭐 부두에서도 일하고 철도에서도 일하고 이런 이제 노동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렸을 때 고생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달 선생님이 당신의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굳이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경이 그때의 경험에서 온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합을 만들어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충분히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한 권리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1920년, 30년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귀족적인 층위에서, 그러니까 민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 선생님은 그런 관점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플라톤식의 뭐 중우정치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관점이 사실은 깔려 있었는데, 내면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어떤 경험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안 사피로가 2개의 장을 추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안 사피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서문을 달았어요. 근데 서문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사실은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아니면 의구심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게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상 깊고요. 신념이 사실은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 달 선생님을 소개할 때 보통은 이제 연구자, 그러니까 학자이자 선생님, 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자였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풀어내는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저작, 뭐 정치적 평등, 그 저작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읽을 이 undemocracy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이 저작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설명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법학을 하는, 그러니까 규범 이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는 이분은 이제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좀 더 설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달 선생님의 그 아까 이력 중에 전쟁 경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배경인데요. 달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그 박사 과정에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으로 가요. 워싱턴에 그러니까 인턴 생활을 하러 가시는데 원래 얘기하시기는 당신이 원래 학자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냥 관료를 하면 어떨까 맞아.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관료를 정작 해보니까 이 관료가 자기랑 적성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화가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잖아요. 그때 이제 자원을 배분할 때 그 철이라고 하는 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철은 이제 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하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달 선생님 인터뷰에 나오는데 당시 기저귀에 지금은 찍찍이 이렇게 붙이지만 그때는 철로 이렇게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배정해야 되는지 뭐 그런 과업을 맡았는데 당신이 이거를 보통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된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난 10년간 사용되었던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내가 이 관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업무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관료 생활에 조금 염증을 느꼈고 그러면서 자원 입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징집을 당한 게 아니라 자원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군대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바로 이제 징집을 한 거죠. 배정을 했는데 사단에 박사는 자기 딱 당신 한 분뿐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단에서 정보작전 장교를 맡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 전선에 갔는데 실제로 전쟁터에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 비참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여기서 당신이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당시에 달 선생님은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스스로 나와서 한다는 게 참 정신 나간 짓이었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때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간다면 일평생 동안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관료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읽고 쓰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본인이 가장 즐거워했고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46년에 예일대로 돌아오고 나서 한 번도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진짜로 매진한 이 글들을 보면은 좀 착해요. 글이 착하고 따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느낌이 뭐 번역본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품 이런 것들이 남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역자들은 이제 4명인데 이게 책이 98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1998년에 나온 책이고 98년. 그러니까요. 1999년에 번역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2판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역자가 이제 4명인데 4분 다 연세대 정외과 출신 동문들이시고요. 이분들 중에서 김왕식 교수님 맨 앞에 있는 분, 이분이 2012년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을 했더라고요.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동문들끼리 만든 책인데, 뭐 덕분에 잘 번역을 해주셔서, 다 잘 읽고 있는 거죠. 저자 이야기들을 한참 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독서의 팁이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어떤 책을 읽든 최소한 그 책을 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그 저자가 살아왔던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좀 전제에 두고 독서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 책을 읽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살았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과는 그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건 기호인데
기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과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약간 좀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 그래요? 안 좋아하나? 약간 꼰대? 느낌이 제가 살짝 선생 느낌이잖아요. 그 선생 직업이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머릿말은 좀 한번 읽자. 그럼 거기에 이제 대충 나오거든요. 어떤 배경이었고 어떻게 썼고 또 재미있어요. 뒤에 보면 누구한테 고맙다 뭐 그 가족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의외로 머릿말 안 읽는 사람이 많거든요. 머릿말을 꼭 좀 읽는 게 그 정도까지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그래서 책에 그 언제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그래 꼰대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얘기예요. 네.